피해자 대부분은 20, 30대 사회 초년생들이었습니다. 첫 직장 생활에 목돈을 대출받아 전셋집을 얻은 이모 씨. 하지만 집주인이 작정하고 속인 깡통주택이라는 걸 알았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1억 6천짜리 전세에 들어왔는데 1년 살고 등기부등본이 필요해서 등기부등본을 뗐더니 압류 상태더라고요. 사회 초년생이고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모아둔 돈도 없고. 또 다른 피해자는 50여 채를 갖고 있다는 집주인을 찾아 나섰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저희 둘 다 진짜 할 말을 잃은 거예요. 갑자기 소름이 끼치면서 와,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전세금만이라도 찾게 해달라며 피해자들이 뭉쳤습니다. 임차인만 심사하지 말고 임대인도 심사하라. 하지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청년들이 기댈 곳은 국가뿐이었지만 이봉책에 시간만 가고 세 사람의 죽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안에 총알이 박혀 있고 지금 심장이 멈추기 직전인데 의사가 와서 총알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방탄조끼를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전세 사기가 없을 거랍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피해 조사부터 다시 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만든 제도의 잘못 때문에 국민이 죽어나가고 있으면 마땅히 나라가 구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나요? 내일은 저도 모르겠어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요. 피해자들은 정부의 대책이 일방적인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정부 여당이 뒤늦게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은 우선 매수권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매가 다시 시작이 되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필요한 돈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의 핵심인 보증금 손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먼저 정동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내놓은 대책은 우선 매수권입니다. 경매로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이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면 세입자는 전세금 대부분을 날리고 당장 집에서 나가야 하는데 이런 피해 임차인에게 낙찰 가격에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정부 TF 간의 활발한 연결을 통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이른 시일 내 마련하겠습니다. 각종 지원책이 있는지도 모르는 피해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버스도 부랴부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법률 전문가 그리고 심리 전문가 각각 100명을 버스에 태워서 피해자들에게 바로 찾아가겠습니다. 금융위도 전세 대출금을 당장 상환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채무 조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경매 낙찰을 받았을 경우 필요한 경락 대금을 특례 보금자리론 수준의 낮은 이율로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다만 문제의 핵심인 전세금 손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그 기존에 있는 낙찰자보다 더 높은 금액에 사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야당은 지금의 정부 대책으로는 피해자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공공의 직접 매입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이 민간 미분양은 사주라면서 생사가 걸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왜 선구제 못합니까? 정부 여당은 공공 매입에는 막대한 재정이 들고 이마저도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회사에게만 이익이 돌아간다며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네, 그러면 앞서 리포트 전해드린 경제팀 정동욱 기자와 함께 정부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당정이 새롭게 내놓은 대책이 우선 매수권이죠. 그러니까 피해 주택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주겠다는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게 과연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을까요? 네, 사실 그동안 정부 대책은 경매로 집을 떠나는 피해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이번 대책 역시 그러한 연장선 안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줄 수 있는가 보다는 일단은 그 집을 경매로 사야 된다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액을 따져봤을 때 이득이 되느냐를 살펴보면 오히려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근데 낮은 금리로 대출도 해주고 계속 살게도 해주겠다는 건데 왜 손해가 난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네, 미추홀구의 한 빌라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감정가 2억 원의 경매로 나온 빌라인데요. 은행 선순위 채권이 1억 2천만 원, 세입자 보증금 7,500만 원은 후순입니다. 예. 유찰이 거듭되다가 결국 감정가의 60% 수준인 1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요. 네. 이 경우에 세입자는 최우선 변제금 2,700만 원을 가져가고요. 은행은 나머지인 9,300만 원을 나눠 갖게 됩니다. 세입자 보증금이 7,500만 원이었으니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5천만 원에 가까운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입자가 우선 매수권을 사용해서 낙찰을 받으려면 낮은 금리이지만 9,300만 원을 또 대출을 받아서 법원에 경락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 이미 보증금 4,800만 원을 손해를 봤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실제로는 1억 4,100만 원의 집을 산 셈이고요. 그렇네요. 네, 결국에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낙찰가보다 2,100만 원 높게 사는 셈입니다. 만약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감정가대로 실제로 팔린다면 또 모르겠지만 팔리지도 않을 집을 여기 대출까지 함께 같이 더해서 떠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네요. 네, 그래도 뭐 경기가 회복되면 언젠가는 희망하는 가격에 팔 수도 있고요. 저리의 대출도 뭐 하나의 지원책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당장에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손해 본다는 것은 바뀌지 않는 사실이고요. 때문에 세입자들이 후순위 채권, 다시 말해서 그 전세 보증금 채권을 매입해서 먼저 보상을 해달라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경우에 안전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손해액 전부를 떠안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지금 피해자들은 잇따라 목숨을 끊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앞서 피해자분의 인터뷰도 봤는데 피해자들은 총알이 박혔는데 총알을 빼지 않고 방탄조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네. 이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금 더 근본적이고 좀 현실적인 구제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정도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